혹시 의원님 부자세요? 정체성이랑 안 맞는 이야기를 자꾸 한다. 이런 그 여론이 조금 있어요. 지하철 그 전자기원이 그 시위를 하는데 의원님이 가셔서 무릎을 꿇으셨잖아요. 시민들에게 왜 저는 불편을? 계시는데 거기서 왜? 안 들어주냐? 용기 있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특별한 목소리를 내고 계신 분을 모셔서 히어로인지 빌런인지 알아보는 시간, 용자쇼입니다. 자, 판단은 청취자의 몫이겠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목숨 걸고 질문해 보겠습니다. 저는 용자쇼 진행을 맡은 용자 이용주입니다. 자, 오늘 용기 있는 분 또 모셨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많은 국회의원이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그리고 또 전국체전 메달리스트죠. 김예지 국회의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예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너무 반가워요. 제가 방금 전에 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많은 국회의원. 그건 아닌 것 같고 또 네. 그 다음에 더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게 약간 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는 아니고요. 그냥 우물한 개구리였습니다. 와, 네. 심지어 겸손하시네요, 여러분. 야, 사실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는 맞죠. 그 뭐 대단한 학교에서 또 박사까지 받으시고 활동도 하셨지 않습니까? 뭐 대단한 학교는 아니고 네. 열심히 공부를 좀 오래 했어요. 그래서 연주 예. 공부도 했지만 또 가르치는 페다고지라고 해가지고 교수법을 전공을 했어요. 예, 그래서 예. 잘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공부도 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근데 지난주였나요? 대정부 질문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많은 국회의원 1위. 진짜요? 아, 이거 제가 알아서. 네. 뇌피셜이거든요, 뇌피셜.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유튜브 보면은 조회수가, 의원님 나오시는 그 영상들 조회수가 엄청나더라고요. 막 100만 막 찍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 성장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코이의 법칙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작은 어항 속에서는 10cm를 넘지 않지만 수족관에서는 30cm까지, 그리고 강물에서는 1m가 넘게 자라나는 그런 고기입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기회와 가능성, 그리고 성장을 가로막는 다양한 어항과 수족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항과 수족관을 깨고 국민이 기회의 균등 속에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강물이 되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저 또한 우리 사회의 소외된 분들을 대변하는 공복으로서 모든 국민이 당당한 주권자가 될 수 있도록 진정한 여러분의 힘, 곧 국민의 힘, 김예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해주신 국무위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의원이 허리 숙여 인사한다. 김 의원이 조의와 함께 퇴장하자 남아있는 의원들이 박수를 치고 몇몇 의원들은 기립박수를 친다. 우와. 이 인기 체감하십니까? 아니요. 네. 네, 체감하는 게 그 예. 인기보다는 민원 전화가 진짜요? 업무가 안 민원이요? 되고 갑자기 막 문자 폭탄 엄청 오고. 오. 네. 아니, 민원 뭐가 무슨 민원을. 각가지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 자, 그러면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 네. 저희 그 용자쇼에는 그 룰이 있습니다. 용기 있는 자만을 모시는 그 쇼답게요. 약간 좀 불편할 수 있는 질문도 있거든요. 네. 질문에 답해 주시겠죠? 그럼요. 약간 말고 네. 매우 불편한 질문도 마구마구 던져주십시오. 진짜요? 네. 좋습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바라는 바거든요. 네네. 자, 그럼 들이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대정부 질문에 관련돼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는데, 사실은 이게 지난번에도 그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님께서 대정부 질문을 했다가 굉장히 큰 화제가 또 됐어요. 네. 그분의 명성과는 다르게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거든요. 여세요?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랑 사이좋게 이야기하는 모습만 보이면 화제가 되는 건 아닌가. 내용과는 관계없이 이런 이야기도 조금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장관님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세요. 예. 근데 왜 그렇게 또 비추어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저는 뵐 때마다 굉장히 인사도 다정하게 해주시고 또 저희 조이도 굉장히 좋아해 주시고
하시고 네. 굉장히 나이스하신 분인데 네. 의외로 또 이렇게 또 다른 당 의원님들이나 이렇게 좀 뭔가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매체에 소개가 돼서 조금 잘못된 이미지가 이렇게 심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래 좋은 점도 많으신 분이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그분이 이제 국회에 나오시기만 하면 막 누군가랑 싸워요. 아니 그럴 때만 찍힌 네. 것 같아요. 사실상 안 그런 데도 있는데 사실 제가 그 언론의 좀 문제점이라고 보는 것들이 네.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싸우고 아니면 문제가 되고 누가 누구를 굉장히 비난하고 이런 점들이 많이 나와요. 네. 내용은 안 남고 어. 그런 모습들이 남아서 굉장히 저는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항상 제가 언론사 관련된 분들이나 기자님들 만날 때마다 네. 다른 내용적인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달라. 아무리 독자분들께서 안 읽으시더라도 자꾸 쓰다 보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늘지 않겠냐라는 말씀 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뭐 스카프나 뭐 이런 말투를 뭐 트집 잡지 말고 내용을 조금 봐달라. 맞아요.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핵심은 내용에 있잖아요. 예, 맞죠. 그런데 사실은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김예지 의원님의 이 대정부 좀 어떻게 봤냐 했더니만 뭐 이런 얘기가 조금 있더라고요. 이건 제 의견은 아닙니다만은 네. 사실 그동안 김예지 의원님이 대정부 질문에서 하신 말씀은 그동안 의원님께서 꾸준히 해오시던 말씀이잖아요. 뭐 특별히 이번에 뭐 새로운 거를 말씀하신 아니에요. 건 아니잖아요. 네. 그죠? 했던 내용. 그죠? 네. 그런데 그동안 관심 없던 사람들이 네. 이 정치권에 그 사람들이 대정부 질문을 본 다음에 갑자기 관심도 없다가 숟가락 얹으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무 좀 꼴배기 싫다. 진짜 어떤 사람이 수저 얹었지? 어머 제가 예를 들 수는 없어요. 네. 너무 위험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같이 먹고 그럼 좋죠. 같이 먹어야 맛 아닙니까? 혼자 먹으면 맛 혼밥 좋아하시는 분들 그게 계시죠. 저 또 같이 먹는 거 좋아하는데. 한국인의 정이기는 한데. 그럼요. 수저 갖고 얹고 젓가락도 예. 얹고 포크도 얹고 그쵸. 같이 나눠 먹고. 네. 근데 사실 서로 그동안 뭐 먹여주고, 네. 장애인 인권 뭐 이런 거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네. 이제 와서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관심 없던 사람이 관심 생기게 하는 게 제 일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것도 보람이 있다. 지금이라도 좋다. 저는 언제든지 대환영. 수저 아니라 뭐 다른 거 가지고 오셔서 국자도. 네, 네. 국자 뭐 3만 안 얹으시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예. 의정활동 해왔고요. 아쉬움이 많았어요. 사실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 뭔가 좀 논란이 되는 일 외에는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언론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거 관심을 가져주시다 보면 또 거기에 그 관심이 없어도 있는 것처럼 하시는 분들이 생기잖아요. 예. 그게 쌓이고 모이다 보면 하나의 정책이 이루어지고 하나의 어떤 일이 추진이 되고 프로젝트가 되고 이렇게 해서 발전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언론에서 얼마나 관심을 가져주시냐에 따라서 그 분야가 발전하고 변화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번에도 그랬던 것 같거든요. 사실상 그때 박수 쳐주신 거라든가 그런 게 신기해서 언론에서 다뤄주시긴 했지만 예. 그런 걸 통해서 이런 일들이 있다. 그래서 장애인 예산이 장애인만을 위한 게 아니다. 결국에 모두를 위한 것이다. 예. 라는 것들도 나타나게 되고 또 관심도 가져주셨던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자주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졌고요. 저는 대환영입니다. 언제든 수저 들고 놀러 오세요. 수저 들고 놀러 오세요. 괜찮은 프레이즈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대정부 질문에서 코일을 이게 말씀하셔서 신비함을 자아낸 게 아닌가. 근데 여기도 또 그런 제가 또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본질은 뭐냐면 사실 이렇게 본인이 주어지는 환경에 따라서 커질 수도 있고 그 역량이 자라날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 갇혀서 제한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린 건데 그 내용보다 코이가 지금 여기서 쟁점은 아닙니다.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잠재력이 성장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셔줬는데 그 의원님의 일생을 조금 돌아보면 유학 생활을 조금 하셨잖아요. 네, 그죠? 힘든 유학생. 네, 힘든 유학생을 하셨습니다. 미국으로 가셔서 그 유명한 그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석사를 또 하시고 홉킨스에 있는 피바디움대. 와. 네. 그리고 또 위스콘신 대학에서 또 박사 과정을 또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의원님의 말씀대로라면 의원님은 한국을 벗어나서 세계에서 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의 의원까지 될 수 있는 그 잠재적 가능성을
뭐 보상받았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글쎄요, 뭐, 저는 뭐, 미국에서 했다고 그건 세계는 아니라고 보고요. 예.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안에서만, 있었던 것보다는 경험적으로라든가 아니면 예. 다양한 사람을 만났다라든가 다양한 경험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예. 그게 환경적으로 크게 뭐, 다 모든 것을 경험한 건 아니니까요. 제가 세계 각국을 다 돌아다녀 보면서 공부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잠재력을 거기서 키웠다라기보다는 예. 보다 다양한 걸 접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라는 공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어항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예. 이 환경에서 받는 제약들이 많았거든요. 예. 많았는데 뭐 거기 가서 없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거기는 수족관 정도로 볼게요. 네네. 대형 수족관 네, 정도. 예. 강물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역량을 키울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보게 되었던 경험이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제가 받은 것들, 느꼈던 것들을 제가 또 와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쳤었거든요. 예. 학생들에게 제가 느꼈던 것을 좀 전달해 줄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만들었던 그런 밑거름의 시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그 의원님의 유학 생활에 대해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네. 꼭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혹시 의원님 부자세요? 왜냐면 마음은 부자입니다. 마음은 저도 부자예요. 숫자 들고 놀러 오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약간 좀 부유하지 않으면 거기서 유학 생활을 하거나 뭐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조금 있어요. 그럴 수 있고 제가 사실 예. 댓글을 못 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저 네. 악플 구경하면서 다닐 때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혼자 마음의 네네. 상처도 받고 네네. 뭐 그러기도 했고 근데 그런 것들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 또 다양한 내용을 보면은 이제 너는 돈이 많으니까 그런 것도 모르고 그럴 수 있다. 네가 뭐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뭘 아냐 이러시는데 뭐 물론 그렇습니다. 제가 뭐 차상위계층이나 네. 수급자의 수준은 아니셨고 저희 엄마 아버지가 이제 어렸을 때는 다 이제 맞벌이를 하셨기 때문에 굶거나 그러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생각하시는 것처럼 고위 공무원이나 뭐 이런 것도 아니셨고 예. 그냥 소시민이셨어요. 네, 네, 그리고 네. 지금은 아버님은 TMI인가요? 돌아가셨고 이미 그리고 네. 이제 어머니는 시골에서 이제 농사를 지으시는데 예. 그래서 뭐 그다지 이렇게 막 엄청난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누구에게 이제 빚을 진다거나 이런 건 아니었는데 다행히 어느 정도의 지원은 예. 제가 있었고 근데 이제 그걸 100% 그것을 다 충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외부 자격금이나 그 교내 장학금 그래서 제가 동부 쪽에서 있다가 이제 그 위스콘신 메디슨은 이제 중부 쪽이에요. 예. 또 거기가 주립대학이거든요. 갔던 네. 이유 중에 하나가 경비 절감 때문에 조금 싼가요? 네, 많이 싸고요. 그리고 그쪽에 이제 물가도 좀 쌌었고, 네. 그리고 또 지원되는 장학금 제도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혜택을 좀 많이 받아야 됐던 상황이라서 이렇게 옮겨갔던 거고, 그래서 이제 뭐 물론 제가 가난하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지만 부자는 또 아닙니다. 네. 이거를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네. 장애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한테 자산이 얼마나 있느냐는 더 강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왜냐면 저소득층의 장애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랑 고소득층의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랑 삶의 그 질 자체가 너무 달라질 수 있어서 그런 말도 해요. 왜냐면 헬렌 켈러 아시죠? 예. 뭐 위인전에서나 볼 수 있는 헬렌 네. 켈러. 그분이 만약에 고아였으면 어땠겠냐. 그러니까요. 헬렌 켈러가 예. 이제 굉장히 부잣집 딸이었거든요. 그래요? 뭐 저랑은 뭐 게임도 안 되는 네, 뭐 네. 그 시대에 말 타고 다니고 그랬었던. 예.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에 태어났었으면 버려졌을 거다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네. 사실상 그게 영향이 없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뭐 저는 뭐 그만큼 부자는 저희 집에 아니었고 그냥 엄마는 간호사셨고 네. 아버지 공무원이셨기 때문에 이게 뭐 그냥 뻔하지는 그냥 네, 그렇죠, 중산층, 그렇죠. 중산층이죠. 네, 그 이하, 네.
뭐 오해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분들이 조금 네. 있더라고요. 혹시 뭐 아니 어떤 뭐 기업의 뭐 무슨 가문의 뭐 굉장히 그랬으면 사실 오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진짜로. 진짜요? 예. 아니었다라는 거. 네, 그건 예. 아닙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요것도 질문 드릴게요. 그 미국에서 유학하실 때 이제 뭐 장애인 이동권도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해서 유학 생활 하실 때랑 지금 한국에 와서 그 이동권을 비교를 해본다면 미국이 조금 더 불편하진 않나요? 운전 못하면 되게 힘들잖아요. 굉장히 커요. 뭐 미국은 또 다른 점에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크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차량의 운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이동 반경이 크게 좀 차이가 나거든요. 예, 맞죠.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장애인이라고 할지라도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장애인이 있고 예. 저처럼 이제 저는 면허 자체를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애 유형이 있고 이제 유형의 차이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또 미국 자국민의 경우는 다릅니다. 저는 외국인이었잖아요. 예. 외국인은 자국민의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쵸. 네, 근데 다른 이제 자국민 친구들을 봤을 때는 네. 나름대로의 그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런 것들이 촘촘하게 마련이 되어 있고 네. 또 하나 좀 부러웠던 건 뭐냐면 우선 저상버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저상버스가 있어도 기사님들이 이게 탔는지 안 탔는지 보지도 않고 그냥 쭉 가시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그 안에서 네. 위험한 상황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막 휠체어가 고정 안 했는데 막 가시고 그리고 예. 막 이렇게 미끄러지고 막 네. 흔들리고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직접 기사님께서 그 고정까지 다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좀 걸려요. 네, 네. 그 지연이 되죠. 근데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왜 안 가냐? 지금 바빠 죽겠는데 왜 안 가요? 막 우리 같았으면 빨리빨리 난리 났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거기는 그냥 당연하게 기다려주세요. 예. 그리고 그 기사님들도 그게 고정이 되면 그때 다시 본인 자리로 돌아가서 운전하시고 내릴 때도 마찬가지로 고정 해제하는 것 좀 도와주시고 예. 그다음에 다 내리는 거 확인하고 그때 이제 운전을 하시고 맞아요. 그런 점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데 한국에 오셔서 스포츠에 꾸준히 이제 도전을 하셨잖아요. 네. 저는 그 부분이 사실은 제일 놀랍다고 생각해요. 아 진짜요? 네. 스포츠 좋아하세요? 엄청 좋아합니다. 뭐 완전 스포츠. 하세요? 저 완전 축구를 지금 축구. 엄청 많이 했고요. 활동하세요? 네. 아. 축구 아직도 하고 있고요. 멋지다. 그리고 국회 축구장 있잖아요. 네. 거기도 한 몇 번 왔어요, 사실은.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이 스포츠 하시는 게 사실은 좀 놀라운데, 뭐, 전국 장애인 겨울체전에서 크로스컨트리, 그리고 바이애슬론 스프린트에서 각각 은메달, 동메달을 또 따셨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국가대표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네, 그 정도 가지고. 전국체전이면은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끼리 경쟁하는 건데, 그 중에 은메달이면. 저 사실 네. 동계 말고 하계도 나갔었는데. 그래요? 뭐 어떤 종목이요? 텐덤바이크라고 해서 사이클 경기. 예. 시각장애인들은 앞에 이제 파일럿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 비장애인 선수가 같이 타고, 네. 그다음에 뒤에서 제가 같이 있고, 같은 자전거를 타고 사이클을 타고 이제 같이 이제 주행을 하는 건데, 네. 저는 이제 장거리 74km를 했어요. 74kg요? 네, 근데 실제로 기록상으로는 1위로 들어왔거든요. 네. 거의 한 1분 차이 나는 1위였는데 네. 굉장히 애석하게 이제 실선을 밟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칙이었는데 예. 제가 이제 저는 안 보이니까 네네네. 이제 파일럿 선수가 가면서 이제 저희가 너무 빨리 달리다 보니까 예. 그걸 밟은 거죠. 그래서 사실 실격 처리가 됐긴 한데 굉장히 안타까워서 사실상 네. 그 다음에 나가려고 이제 준비도 하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굉장히 그런 육상 경기에 관심이 많아서 지금도 마라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뭐 자주는 옛날처럼 못하지만 틈 날 때마다 이제 저희도 마라톤 어떻게 하냐면은 네. 가이드러너라고 해가지고 예. 제 이제 손목에다가 한쪽 그 손 그 끈 같은 거를 이렇게 예. 끼우고 그 다음에 저쪽 면에다가 또 그 가이드러너의 손목을 끼워요. 그래서 같이 달려 나가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가이드러너 선수가 이제 그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좀 위험한 노면이라든가 이런 걸 알려주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도 즐기고 있고 수영도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네. 사실상 철인 3종 경기를 굉장히 하고 싶었어요. 헐, 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준비할까 하다가 이제 제가 여기 오는 바람에 모든 것이 다 이제 네, 제로 베이스로 갔는데 근데 나가면 또 한 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와, 철인 3종 경기는 진짜 철인들만 가능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하는 거죠. 저는 이제 뭐 국가대표급으로 뭐 이런 하기에는 너무 그것도 연식이 너무 돼서 이제 아마추어로서 건강을 위해서 네. 굉장히 이제 또 그런 스포츠를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네. 기록 내고 이러는 거를. 네. 그래서 그런 거를 그냥 꾸준히 요즘에 이렇게 좀 고령화 사회시잖아요. 그래서 네. 건강을 지키는 차원에서 좀 열심히 해보고 싶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이거를 막 몇십 킬로를 막 그 스키를 타고 막 다니시고 막 74킬로를 자전거를 타시고 네. 마라톤을 하시고 이게 너무 좋아해요. 근데 들어보면 약간 좀 하체 쪽 운동을 자주 네. 많이 하시네요. 좋아요. 굉장히 튼튼하잖아요. 아 죄송하지만 안 봐서 잘 모르겠어요. 아, 네, 아, 네. 그걸 제가 보는 사람은 또 아니니까요. 네네. 신뢰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굉장히 그럴 수 있어요. 예. 네. 그쪽을 좋아하시는구나. 네. 그러면 요즘에는 그 꾸준히 운동을 하고 계시나요? 뭐 헬스장에 간다든지 뭐. 잘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하고 네. 그거 하면은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풀리고 좋은데 네. 그 국회 일정이라는 게 네. 일정한 게 아니라 불규칙하고 갑자기 뭐가 생기거나 아니면 갑자기 있던 게 확 없어지거나 불규칙화해서 규칙적으로 운동은 못하지만 꾸준히 네. 하려고 해서 요즘에 요가랑 필라테스 계속해서 조금씩 하고 있어요. 조금 네. 천천히 할 수 있는 네. 난이도를 조금 낮추셨네요. 아니 그래도 예, 어렵... 국가를 위해서 네. 조금 천천히 하시고 국민의 힘이 되고자 이러면 안 되네. 죄송합니다. 이거 되죠. 뺄게요. 이거 네. 되죠. 당적이 국민의 힘인데. 네, 아니, 예. 진짜로 그게 아니라 네. 당적 빼고 국민의 힘을 네, 위해요. 근데 사실은 뭐 당 이야기가 좀 나와서 국민의 힘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네. 김예지 의원님이 저 사실은 싫어하시죠. 싫어한다기보다는 좀 네. 당의 뭐랄까요 정체성이랑 안 맞는 이야기를 자꾸 한다. 네. 이런 여론이 조금 있어요. 정체성이 있나요? 정체성은 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 제명 당하나요? 네, 아니요. 제명은 저쪽 당대표. 거긴 제고. 근데 어쨌거나 그런 여론이 조금 있습니다. 아시죠? 그럼요. 의원님도. 저 그런 거 악플 달리고 네. 있고 저한테도 다 달리고 있고 저희 민원도 네. 많이 오고 있고 네. 문자도 많이 오고 있고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장 대표적인 사태가 그 사태가 있었나요? 지하철 사태가 세상에. 지하철 전장현이 시위를 하는데 아이고야. 의원님이 가셔서 무릎을 꿇으셨잖아요. 아니, 근데 저희 전장현한테 꿇은 거 아닌데. 그렇죠. 그건 아는데 그래도 네. 거기에 이제 나타나셨다라는 것도 논란이 됐고 무릎을 꿇으셨다는 거에서 완전히 사람들이 네. 터졌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거는 왜요?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 이 국민의힘은 사실 전장현 왜 시민들을 괴롭히냐라는 약간 좀 이런 느낌이었고 아니었는데 국민의힘은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예. 관심이 없었고 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제가 가서 무릎을 네. 꿇었다는 게 전장현한테 꿇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네. 이게 또 언론을 통해서 자꾸 그런 말도 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구경이 불구경과 싸움 구경이라는 맞죠, 말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저는 근데 그런 옛말이 있다는 건 어느 정도 뭔가 이게 데이터가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다수가 그런 생각을 하나보다 하긴 하는데 네. 언론이 약간 그런 역할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고 네. 저는 누구에게도 반하는 그런 의미가 없었어요. 다만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저는 굉장히 많이 갖고 좀 어떻게 해봐라. 장애인인데 가서 좀 어떻게 해봐라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예. 근데 우리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뭘 기다렸냐면 굉장히 권력이 있는 분이 예.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이상을 뭔가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면 굉장히 경험이 많은 정치 지도자분께서 예. 아니면 당에서 굉장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리더께서 가셔서 예. 직접 이제 그런 것들을 조율하고 이런 게 만약에 잘못됐으면 함께 얘기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것을
정책적 대안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을 뭐 입법적 대안,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예. 같이 모색해보고 그런 좀 계기를 마련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있었는데 아무도 안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 아무도 안 했죠. 네, 근데 예. 뭐 제가 여기에 왔던 이유는 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공론화하고 제가 뭐 욕을 먹는 한이 있어도 이슈화하는 것들이 저의 여기 온 목적이고 여기에 갖다 놓으신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게 목표가 아니셨더라도 제가 우선 찾아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의미로 갔었던 거고 그건 모든 국민 거기에 있었던 전작년에 예. 그런 분들 외에도 그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국민 여러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했던 거고 근데 이제 그게 잘못 알려지다 보니까 네. 이제 누구 대 누구 자꾸 구도가 나왔던 것 같고 제가 감히 어떻게 저 따위가 말도 안 되죠. 저는 그런 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안 좋게 알려졌던 것 같아요. 네, 그때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의원님을 쓰다듬어 주셨는데 그 당시에 잘 모르겠어요. 때려주셨죠? 아닙니다. 쓰다듬었다 그래야죠. 어떻게 국민이 때렸다고 합니까? 뭐 예. 괜찮습니다. 뭐 말 안 들으면 맞아야지. 지는 아니고 학대만 안 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장애인 학대 특례법을 발의했거든요. 예. 갑자기 가쁜데. 예. 말씀하셔도 돼요. 예. 죄송합니다. 아, 좋습니다. 이런 거 좋아요. 예. 이거 전혀 질문에 없었죠. 아니, 좋아요. 이런 거 저도 듣고 싶습니다. 학대 특례법이 필요했어요. 근데 왜냐면은 계속해서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에서 권고도 있었고 예. 사법 절차에 부실한 점이 있으니 이거를 개선해라라는 권고를 계속해서 10몇 년째 받고 있었는데 아무도 개선하지 않았고 그리고 학대들이 묻히는 경우가 늘어난 게 이제 검수완박 때문에 고발인의 이 신청권이 삭제가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고발인의 이의 신청이 없이는 이 학대 사실을 알릴 수 없는 장애인들이 있어요. 저 같으면 가서 쭈루루 달려가서 고소를 했겠죠. 예. 본인이 하면 고소고 예, 그렇죠. 이제 만약에 용주님께서 저의 학대 사실을 알려주실 거면 고발이 됩니다. 예. 네, 근데 보통은 용주님 같이 이제 개인이 하시는 경우는 없고 권익옹호 기관이 또 따로 있어요. 그거 역할을 받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예. 복지부의 장애인 복지법에 근거도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해주시던 일인데 이제 검수완박 때문에 그게 불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기되는 문제점들이 있어서 제가 원래 그 검수완박에 문제가 됐던 그 조항이 있었던 건 형사소송법이에요. 그래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냈어요. 다시 있던 그 문장을 다시 넣는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이제 논란이 많았던 그런 개정안을 냈는데 이제 민주당 대변인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 무고한 정치적 악용 사례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정치적 악용 사례보다는 피해를 보는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 그러니까 아동, 노인 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고소를 할 수 없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건 동물 학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동물이 스스로 고소할 수 없잖아요. 저희가 만약에 누가 옆집 누구가 죄가 없는 사이에 뭐 조이를 학대를 했다 그러면은 저는 안 보이죠, 모르죠? 그다음에 그 사람은 당연히 자기가 학대했으니까 고소 안 할 거고 조이가 직접 고소를 해야 되는데 조이는 말을 못 하니까 예를 들어 뭐 용주님께서라도 해주셔야 되고 왜냐면 거기에는 강아지 권익 기관은 없으니까 목격한 사람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러저러한 문제들 때문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냈더니 정치적 악용 사례 얘기를 하길래 그럼 그거를 불식시키자. 그럼 이거는 낸 거는 뭐 이제 계류시켜 두고 장애인만 다루자.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사문화된 보조인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좀 강화하고, 그다음에 또 특수관계 있는 사람이 학대했을 때 가중처벌하게 하고, 예를 들어서 가족이 굉장히 학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비율적으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에 내나 아니면은 시설에 계시는 분은 시설에 계신 종사자가 이제 학대하는 게, 왜냐면은 시설이 거의 거주 시설로 사시는 분들이 계신데 가족과 같은 건데 그렇게 되면, 근데 또 거기 학대 사례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잡고자 4월 달에 장애인 학대 특례법을 발의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 이번에 대정부 질문에서 한동훈 장관님께 공감을 이끌어냈고요. 그래서 저에게 그것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죠. 왜냐면 그분도 이제 검수완박 되게 싫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 아마 한 마음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또 모르죠. 또 상대방 그 아까 민주당이 또 싫다 그러면 또 네, 또 이게 정치적으로 다수당이라서. 가는 거잖아요. 네, 이게. 맞아요. 근데 이런 정작에. 것들은 제 그 질문 후에 이렇게 같이 공감해 주시고 네. 민주당 원내대표 박광원 원내대표께서 네. 그냥 공감했다 끝 아니고 감동했다 끝 아니었고 네. 정책과 예산과 입법과 다양한 방법으로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예. 그것도 굉장히 영상이 많이 다니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안 보시겠지만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 그 약속해 주신 대로 이게 예. 꼭 검수완박이라든가 어떤 검찰에 뭐 권한을 더 준다거나 이런 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을 위해서 이 법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공감해 주신다면 반대 안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예, 네. 그렇게 되기를 저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많은 네. 또 모르죠. 많은. 예, 정치인들에게 약속이란 진짜요? 그렇죠. 예, 사실은 정치에 대한 이 그 신뢰가 좀 많이 떨어진 시대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네. 내가 아니, 어디 있냐. 네. 의원님은 이게 지금 정치인이 됐잖아요. 근데 아니. 국회의원 되시기 전에는 정치에 좀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정치에 이런 안 좋은 면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듣고 있어서 네. 정치인들이 왜 그럴까라는 의문이 있긴 있는데 이런 정치 말고 계속해서 제가 장애인 관련 법안을 제안한다거나 정책적 제안을 한다거나 하는 일에는 계속해서 같이 뒤에서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치라기보다는 그분들이 하시는 일의 내용에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만 이 모든 뭐 예를 들어 뭐 경제문화 국방, 네. 또 외교 다양한 일이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저는 아무래도 제가 관심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고 제 일이기도 제 예. 친구들의 일이기도 했던 장애인 관련 예산이나 또 네. 입법적 방안에 대해서만 정책 제안을 해본 적은 있는데 네. 이 정치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 다른 면들을 알고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보는 정치인들의 부조리함 네, 뭐 지금도 비리 저희가 막. 보고 있고 네, 지금도 다양한 뭐 현재 진행형이고요. 네, 뭐 코인부터 해서 다양한 어허. 이슈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있지만 사실상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렇습니까? 또 예. 제가 언론에 좀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런 일들은 또 안 나와. 좋은 일들. 좋은 일은 맞아요. 안 나와요. 왜냐면 재미없어. 팔리는 게 안 좋은 일들이 잘 그러니까 안 팔리기 하나 봐. 때문에 네. 예. 조회수에 또 굉장히 기자분들도 중요하죠. 민감하신가 봐요. 그러니까 기자분들은 아니더라도 네. 언론사 자체에서 그러면 기자님들이 약간의 외압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악순환인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고 지금으로서는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제가 어디에 앉아 있냐 했더니 네. 그 집단의 일원인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개선해야 되겠다 인식을. 왜냐면 물론 그런 분들이 없지 않겠죠. 뭐 네. 다른 거 나쁜 마음도 가지실 수 있고 이 300명 중에 뭐 계시겠죠. 근데 그게 다 그런 건 아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민의의 정당이 되어야 되겠다. 요즘에 선거구 개편이 또 화제가 되잖아요. 맞아요. 예, 요즘 어떤 개편이든 다 좋은 쪽으로 국민이 원하시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예. 민의의 전당이라는 게 민의가 굉장히 다양하고 예. 그 다양을 해야 되는 게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연히 무슨 법이든 무슨 정책이든 찬성이 있으면 반대가 있는 게 당연한 거고. 예. 근데 이거를 이제 한쪽으로 너는 반대하니까 나빠, 찬성하니까 나빠 이것이 아니라 적당히 어느 해결점 또 중간에서 중심을 잡아줄 수, 균형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민의의 전당에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무슨 일을 저지르시기 전에는 굉장히 언론이나 이런 데 주목받기 힘든 분들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야 되겠다. 아직 많이 부족하다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네. 공감이 되는 말이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김예지 의원님을 싫어하는 20대 남성들이 원래 김예지 의원에 대해서 호감이었어요, 사실은.
진짜요? 왜냐면 그 저는 20대 호감도 남성들은 못 약간 좀 느꼈는데. 보수인 경향이 많잖아요. 아, 그래요? 사실은 그 당대표 때문이라도 많았는데, 그래서 호감이었어요. 사실은 진짜요? 네, 엄청 호감이었는데. 몰랐어요. 네, 사실은 그 전장현 사태 이후로 네. 많이 돌아섰습니다. 아, 네네네. 그래서 그분들 말씀은 좀 이런 거죠. 시민들에게 왜 불편을 불편을 끼치는데 거기 가서 왜 편 들어주냐? 편 들어주냐? 전 편든 적이 없어요. 아니 편 들어준 거죠, 솔직히. 아니죠. 거기 가서 무릎 꿇었으면 아니라고 아니죠. 하시면 안 되죠. 거기 가서 그런 거는 저는 그들의 편으로 간 게 아니에요. 만약에 네. 그들의 뭐 다양한 말도 있더라고요. 뭐 특수관계고 어쩌고 말이 있는데 그런 거 전혀 아니고. 관계가 네. 없고 그분들한테 무릎을 꿇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만 그 장소가 거기였던 거고 네.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뭐 다 이거는 다 정치인이 하는 말로 안 믿으실 수도 있어서 네. 저는 그래서 그분들이 저를 좋게 봐주시는 것보다는 다만 이제 그런 분들이 사실 전장년 같은 경우는 그나마 나와서 네. 목소리라도 내시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제 나오시지도 못하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알아주는 게 정치 집단 중에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요. 예, 아무도 없었죠. 그 없기 당시에.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제가 아둥바둥하지 않으면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번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정말 수저 얹으셔도 다 좋으니까 예. 대환영하니까 조금씩 관심도를 높여주셔서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편안하게 함께 어우러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장애인이라고도 다 전장년 소속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다만 그런 거예요. 본질을 우리는 벗어나선 안 된다. 그분들 불편도 끼치고 그랬지만 또 그분들이 그렇게 노력해서 또 한 것도 있거든요. 다 어떻게 사람이 좋은 일만 하겠어요? 예, 맞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뭐 예. 국가의 원수도 좋은 일 할 수 있으면 또 여러분들이 또 원하지 않는 일도 가끔 말씀도 하시고 그런 일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렇듯이 네, 웃으세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그래서 네. 사람이 우리의 이제 그 인간의 어떤 본질에 대해서도 예. 좀 이해를 할 필요도 있고 다양성에 대해서 본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인정하고 그리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걸 존중하는 사회가 돼야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사회가 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까지 너무 이상적인 말로 들리실진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현실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좀 마음가짐 궁극적인 방향이라도 잡고 가지 않으면 네. 그야말로 우리가 늘 보는 괴로운 정치권의 부조리함 그것만 남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든 우리는 좋은 사회 발전하는 사회를 위해서 사는 거니까 예. 그런 이상향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바람이고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 같아요. 자,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좀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미국에 살다 왔지만은 길거리나 뭐 제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이 장애인의 그 숫자를 따져보면 한국에서는 하루에 장애인을 거의 보는 일이 거의 없어요. 없죠. 네. 근데 미국에서는 무조건 하루에 한두 번씩은 마주쳤거든요. 네. 그게 어디에서 온다고 보세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동권도 있을 것 같고 또 네. 근데 저는 일자리에서 가장 많이 온다고 보거든요. 일자리도 일자리인데 기본적인 시스템의 문제고 그리고 그 개개인이 갖고 있는 가치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그 모든 분들이 장애인분들이 다 일자리가 있는 분들일까요? 아니에요. 아니죠. 예. 아니고 거기 소셜 시큐리티라고 있잖아요. 아시죠? 네네. 소셜 시큐리티. 네. 네. 그거 가지고 네. 사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맞아요. 굉장히 당당히 나와서 활동하세요. 근데 우리나라는 수급자다? 이러면 굉장히 뭔가 부끄러워하시고 숨게 되고요. 네. 예. 그 또 장애인인 경우는 더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어떤 문제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의 어떤 마음가짐도 다른 것 같아요. 개개인을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뭐 저 사람 어느 그룹에서 온 사람 이렇게 나누기보다는 그냥 A라는 사람 뭐 이렇게 뭐 누구누구 뭐 예지다 아니면은 예. 뭐 조이다 뭐 이런 식으로 봐주시는데 예. 우리나라는 이렇게 나눠서 어떤 그룹에서 온 사람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시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이 바뀌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아무래도 미국은 그런 마음가짐과 눈빛이 좀 덜하다 보니까 자유롭게 좀 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제 얘기를 잠시 네네.
뭐냐면 제가 미국에서 만난 장애인과 한국에서 만난 장애인의 그 마음가짐의 차이점은 네. 미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좀 자의식이 강하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만난 장애인은 어떤 느낌이냐면 나 장애인인데 어쩔 거야 라는 느낌이 맞아요. 강했다면 네. 한국에서 만나뵙는 이 장애인분들은 내가 장애가 있는데 괜찮을까? 어떡하지? 라는 그 마음가짐의 차이가 굉장히 좀 컸지 않았나. 그 마음가짐은 본인에서도 나오지만 그렇죠. 환경 네. 제가 또 코이 얘기로 돌아간다면 네. 어항이 굉장히 좁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예, 맞아요. 못하는 것 막는 것 모두 이렇게 점핑을 하고 싶어도 예. 올라갈 수 없는 그런 막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 중에 하나가 이동인데 네. 사실상 그런 것들을 갑자기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해서 논란이 될지라도 여기저기 함께 하는 거고요. 예. 그거 자체가 편을 드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저는 본질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예. 그리고 잘 모르시는 의원님들이나 잘 모르시는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그런 것들 알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고요. 예.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을 우리나라에 있는 장애인들도 가졌으면 좋겠고 바라보는 분들도 그냥 뭐 예를 들어 뭐 뚱뚱한 사람, 뭐 다리가 짧은 사람 많잖아요. 아니면 뭐 머리가 조금 숱이 없는 사람, 다양한 생김새가 있잖아요. 그냥 예. 그런 캐릭터 하나로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자, 의원님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네. 그죠? 이제 총선이 뭐 280일 정도 남았습니다. 다음에도 국회의원 하고 싶으신가요? 이건 좀 짓궂긴 한데 그래도 네? 예. 아유. 아직 못다 이룬 뭐 이런 업적이 있다면 이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있지만 예. 그래도 이런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것과 예. 해야 하는 것과 또 할 수 없는 것들 그냥 생각하는 것은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에 바뀐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어떤 자리에 있든 예. 지금 말씀드렸던 약속들 그리고 예. 말씀드렸던 바람들을 담아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런 관련된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갈 것입니다. 네. 굳이 국회가 아니더라도. 그럼요. 근데 국회면 더 좋고. 표정을 숨기지를 못하시는데요. 지금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지금. 그 이용주 네. 선생님께서는 네. 혹시 생각 있으신가요? 저는 이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국회의원들 중에 원래 국회의원 아니던 사람들이 정치할 거냐고 물어보면 저는 정치하기 싫어요 라고 얘기하다가 나중에 국회에 들어서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좋아하는 그 쿼트 중에 하나는 국가가 부르면 가는 거지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네. 그래서 불려서 왔던 거기 그쵸. 때문에 네. 뭐 또 부르시면 네. 뭐 달려가야지. 제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국가가 부르면 봉사를 하는 네, 거죠. 그럼요. 근데 저는 다만 네. 그것을 제가 어떻게 하려고 막 이렇게 해서도 되지도 않지만 네.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맞아요. 그냥 저는 그 영역은 제 네. 일이 아니다. 다만 내가 해야 될 일만 찾아서 해야 네. 되겠다. 아하. 이런 마음가짐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짧게 부탁드립니다. 누구를 향해서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안티가 뭐 안티나 뭐 이렇게 그런 게 좋겠죠. 아니면 뭐 공천 주실 분들이나 뭐. 안 보실 것 농담이에요. 같고, 예. 네. 그냥 뭐 전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면 예. 우선은 여기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굉장한 분들 많이 나오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굉장한 분들 선에 서는 사람은 아니지만 많이 부족하지만 이렇게 네. 불러주셔서 즐거운 시간 얘기 나눌 수 있었던 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저를 비난하셨던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또 지지하고 응원해주시는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예. 그 모든 관심이 다 모여서 민의를 이루는 거고 그런 여러분들의 뜻이 조금 더 정치권에 가까이 닿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청년 이슈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어려운 분들의 이슈라든가 그런 것들이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사람 당연히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근데 다만 그런 것들을 관심 가지고 이런 정책 결정하고 입법을 하는 분들의
게 직접 다 할 수 있는 계기가 많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금까지 3년 내내 챙겼던 장애인 관련 이슈들 그리고 문화예술, 체육 관련된 이슈들 많이 챙겨보고 나가겠고요. 그래서 마무리 국정감사까지 지적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찾아내서 열심히 챙겨보고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누군가의 히어로는 누군가의 빌런일 수도 있겠죠. 누군가의 빌런은 또 누군가의 히어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민주주의가 가진 아름다움이자 추악함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오늘 함께해 주신 김예지 의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빌런과 히어로의 완충 지점에서 저희는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흔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국회의원이 되시기 전에도 이렇게 말씀을 잘하셨어요? 원래 이렇게 말씀 말 잘 잘하셨어요? 못하고 엄청 말하는 잘하는데. 거 별로 네. 안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거짓말이다, 솔직히. 말하는 거 안 좋아한다, 이거는 거짓말이잖아요. 낯가림도 많고 이것도 거짓말인데. 아니, 진짜요? 왜 방송에 자꾸 거짓말 하세요? 아이예요, 아이. 극아이. 대문자 이 아니에요? 아니. 완전 대문자 이네 지금. 조이가 이. 그래요? 네. 조이 건치던데. 조이가 굉장히 정치견이에요. 권력을 권력을 좋아해요? 네. 권력의 개인가요, 그러면? 서열을 알더라고요. 네. 그래요? 네, 저는 잘 모르는데 제가 눈치가 굉장히 없잖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아시다시피 뭐 그런 일도 사실 눈치 있었으면 제가 거기 갔겠어요. 네. 그렇죠. 네, 사실. 어쨌든 그렇다시피 눈치가 굉장히 없는데 조이는 굉장히 이런 서열이라든가 이런 걸 잘 아는 것 같아요. 조간신문에 띄우겠습니다. 조이 권력의 개로 알려져. 네네네. 큰일 납니다. 근데 실제로 권력을 가지신 분의 개는 맞잖아요. 아니, 저는 권력이 없고요. 국회의원님께서 또 무슨 말씀 하십니까?